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에 동굴 모양을 한 거처에서, 즉 불빛 쪽으로 향해서 길게 난 입구를 전체 동굴의 너비만큼이나 넓게 가진 그런 동굴, 즉 동굴의 깊이나 그 동굴의 깊이가 입구만큼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깊은 동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깊고 넓은 그런 동굴 에서 어릴 적부터 사지와 목을 결박당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게 그랬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그 깊고 넓은 동굴이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온 몸과 목이 결박당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도 결박당해 있으니까,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지금 여기만을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앞만 보도록 되어 있고, 포박 때문에 머리를 돌릴 수도 없다네. 이들의 뒤쪽에서는 위쪽으로는 멀리에서 불빛이 타오르고 있네. 그러면 이들의 뒤쪽에서는 멀리에서 이렇게 불빛이 타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이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위쪽으로 가로로 길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이렇게 길이 하나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 길을 따라서 담이 세워져 있다. 맞죠?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담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 흡사 인형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람들 앞에 야트막한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이 휘장이로 인형들을 보여주듯 말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담장을 넘어서 인형극 하듯이 어떠한 사물들을 들고 있고, 그럼 이 불빛 때문에 이 동굴 벽에는 이 사물들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굴에 있는 죄수들은 이 동굴에 비춰지는 그림자만을 오로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네. 소크라테스의 제자 글리우콘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더 나아가 또한 상상해 보게나 이 담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온갖 인공 물품들을, 그리고 돌이나 나무 또는 그 밖에 온갖 것의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인물 상들 및 동물 상들을 이 담 위로 쳐들고 가고 있다. 여기 보면 지금 말도 쳐들고 가고 있고, 어떤 기사의 모습, 앵무새의 모습, 그다음 어떤 또 동물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그림자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들고 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이것들을 쳐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소리를 내나 어떤 이들은 잠자코 있을 수도 있다네.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들고 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힝 그러면서 말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침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비유와 이상한 재수들을 말씀하시는군요라고 글리우콘이 얘기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일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이상한 죄수, 그다음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소크라테스는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쎄, 우선 이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자기들의 맞은편 동굴 벽면에 투영되는 그림자들 이외에 자기들 자신이나 서로의 어떤 것인들 본 일이 있을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니까, 실상 이들이 일생을 통해서 머리조차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자체는, 아니 어릴 때부터 머리를 고정해 놨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리우콘의 대답은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그 말은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대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글루콘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이 반문 자체가 일단 서리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운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즉 뒤에 지나가고 있는 어떤 상들은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을 죄수들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이들이 서로 대화를 토론을 할 수 있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벽면에 보는 이것들, 즉 그림자들이죠. 이것들을 실물들,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지칭할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야 필연적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즉 묶여있는 죄수들은 오로지 볼 수 있는 게 그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토론을 할 때에는 그림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자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러면 이 감옥의 맞은편 벽에서 또한 메아리가 울려온다면 어떻겠는가? 지나가는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낼 경우에 그 소리를 내는 것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이들이 믿을 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저로서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뒤에서 어떤 말의 모양을 들고 가고 있는 사람이 힝 하고 말소리를 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묶여 있는 그 죄수들은 이거는 들고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낸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 말이 이렇게 소리를 냈구나. 그림자의 말 모양이 이렇게 소리를 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다른 것이라고 이들이 믿을 것으로 자넨 생각하는가?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그림자가 그렇게 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수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낸 그 소리도 그림자가 낸 소리라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글리우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왜 이렇게 플라톤이 동굴로 비유했을지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동굴 안과 밖의 세계를 대조함으로써 이원적인 세계를 나타냈는데 이원적 세계라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인 그런 이데아의 세계랑 그다음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하고 소멸하는 그런 모사의 세계로 구분된 세계입니다. 즉 동굴 안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은 뭔가 계속 생성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사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 태양이 존재하는 동굴 밖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동굴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동굴 속의 죄인들은 마치 동굴 속에 존재하는 그 그림자가 이 세상의 전부이고 이 세상의 실제인 양 착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경향들이 있는데 반면에 동굴 밖에서 태양이 존재하는 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에 가려져 있는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무지에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다. 즉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뭔가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